이 문장은 공자님 말씀인 것 같지만 공자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논어를 보실 때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자활 그러면 이건 의심하셔야 돼요. 이건 공자님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이라든가 명언이라든가 고대로부터 전해지던 것들을 시켜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면 다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떡하니 자아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보증수표로 딱. 그렇죠, 그렇죠. 이건 공자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보세요. 공자님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야. 보세요. 배울학자죠. 배우고서 때때로 이게 이제 배우고서 그리고입니다. 한문 해석할 때 보세요. 이거 1, 2, 3, 4 제가 해석하는 순서예요. 배우고 때때로 늘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 가 이런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이걸 배운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요즘에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그래. 책 읽는 거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님 때는 책이 없었어. 공자님 때는 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배워? 그럼 그 당시엔 뭘 갖고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옛날로 들어가 보세요. 책이 없어요. 텍스트가 없다고. 그 당시에는요, 교과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공자님 때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교과서는 공자님 때는 없었다고. 공자의 후학들에게 때도 교과서가 없었어요. 이거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공자님의 3대 또는 4대 제자 때 가야 비로소 텍스트가 만들어져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라는 글자가 경전에서 처음 나오는 거는 순자 때예요. 그러면 순자 그 이전에는 텍스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뭘 보고 배웠을까? 이것은 그래서 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효.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잘해. 이제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부모를 잘 모시고 열심히 해. 그러면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논어 해석할 때 학이 시습지 그러면 책을 열심히 읽고 이건 다 거짓말이 내지는 잘못 해석하는 거지. 공자님 때는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익히는 거, 이 습작. 이 습이라는 건 뭐죠? 이거 날개야. 새들이 날개짓을 막 하잖아요. 그럼 여기 새 날개가 하얀색이래. 그래서 날개짓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의 행실을 늘 본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란 뜻이야. 이게 학습이 지금 나왔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자 논어를 보실 때는 책 읽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의 언행을 본받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언행을 늘 본받아.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분이 계시면 계속 그분이 행하는 행실을 잘 엿봤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서양에서 플라톤 철학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플라톤이 그러잖아요. 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과 똑같이 행실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야 철인이 된대. 그 플라톤이 남자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게이들을 위해서 그 게이들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게이 이런 얘기도 대충 모르는데 게이라는 사람들은 남자끼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여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가 남자하고 자고 먹고 놀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이 되는 거거든요. 플라톤 철학에서 그런 얘기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공자님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의 말씀을 계속 본받고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본받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이라 그래. 학이 있었지. 그러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 기쁜지 말씀 설자죠. 원래는 쓰게 되면 이자를 써야 돼. 이걸 희열이라 그래요. 희열하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들어가나 모르겠다. 희열. 근데 왜 여기 설자 썼을까요? 그때는 이 글자가 없었어요. 이 글자가 없었다고. 이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가차한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이 당시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열자는요, 맹자에도 이 글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맹자는요, 공자, 증자, 자사, 그 다음에 여기 끼얹어 있고 맹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자의 4대 제자예요. 이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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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그러면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120년. 이때 가야 맹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글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자님은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아까 존심, 양성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본받아. 그러면 이게 사람 됐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왔는데 어르신 보면은 인사하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 자식 사람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의 행실을 본받아서 하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게 바로 이걸 우리가 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책 읽고서 열심히 수학책을 보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재밌게 뭐가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른이 잘하는데 큰 바위 얼굴이 있어.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을 잘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안현이에요. 근데 자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공 같은 경우는 원래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공은 그 자식이 그분이 공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관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단다. 그럼 자공이 그래요. 관중이요? 관중보다는 제가 더 뛰어난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공은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자공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그렇게 날뛰지 마라. 네 지식이 이 사람만 하냐? 그래서 자공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는 자공에 대한 전설을 이해할 때는 그런 면을 알아야 돼요. 또 자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야인입니다. 야인이기 때문에 야, 너 네 멋대로 그렇게 이렇게 주목하고 저기 영화에 보면은 마동석 있죠. 마동석 영화배우 마동석 마동석 같은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마동석이 공자한테 제자로 갔어요. 그럼 마동석한테 공자님이 뭘 했을 겁니까? 이놈아, 용기라는 게 그런 건 줄 아느냐? 너는 지금 사내다움을 추구하지 않니? 사내다움, 남자다움. 이 사내다움하고 사람다움은 다른 거란다. 사내다움과 사람다움은 다른 거란다. 사내다움은 혈기가 있는 거지만 사람다움은 어떤 관용, 포용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로한테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공자님 제자로 갔으면은 마동석은 사내다움, 남자다움을 추구하는데 공자님이 그거는 사내다움이다. 김자진 장군도 둘째 가라면서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억강부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하고 한다고. 이건 사내다움이야. 근데 이거는 어진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다움과 사람다움은 다른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공자 원방내 불용 낙화.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끝죠. 이 벗이 있어요. 붕이 있는데 먼 곳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벗이 있는데 먼 곳, 방은 장소니까 먼 곳으로부터 왔어. 나하고 어떤 붕이 먼 곳으로 오니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자, 붕입니다. 이 붕이라는 거는 뭐냐? 이 붕이라는 것은 뭐냐? 붕당이라 해서 이거는 고향 친구란 뜻이에요. 고향 친구 아니면 학교 친구. 동문수학 한 사람을 붕이라 그래요. 동문수학. 동문수학 한 사람. 근데 사회에서 만난 뜻이 있어. 동지. 동지란 말을 쓰는 건 우라 그래요. 이게 다릅니다.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붕이라는 말하고 우라는 뜻은 다른 거예요. 논어에서 이걸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그냥 붕과 우를 막 써. 친구라고 해석해요. 친구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거는 아셔야 돼요. 친구가 뭐냐? 친구는 친한 게 오래된 거예요. 영화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10살 먹은 사람하고 20살 먹은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30대하고 60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함이 오래된 관계를 친구라고 그래요. 옛날 분들은 이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성공했어. 내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성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지들은 내 옆에 있어요. 이 동지들은요, 내가 성공했으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좋아해요. 뜻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동문수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동문수학한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고향 친구들이 얼마나 질투해요. 여기 그렇잖아. 에이, 저 자식이 나보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땐 못 나갔는데 지금 제가 텔레비도 나오네. 어떤 여성이 있어. 학교 다닐 때 제가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코 나올리고 그랬는데 텔레비 나와서 있어. 근데 나는 아줌마야. 그러면은 괜히 부끄러움 느끼고 질투하잖아요. 고향 친구들이 질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가 성공했을 때 고향 친구가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근데 내가 성공했는데 고향 친구들이 많이 왔단 말이야. 고향 친구가 찾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붕이 왔다면은 우는 당연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밖에서 왁자지껄하게 막 떠드는 거예요. 야, 한잔 해라. 야, 쟤하고 나하고, 안녕하십니까. 내가 저 손재주하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나는 대학 친구입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술도 하고, 걔 어땠어요? 걔 옛날에 뭐 동네 싸우고 집에 뭐 없는데 저렇게 대성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술 먹고 왁자지껄 막 떠들어. 예? 그걸 보고, 내가 즐거운 거야. 그때 느끼는 즐거움을 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민동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말 하잖아. 이때 낙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자고 다른 거예요. 열은 내 마음속에서 흐뭇한 거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굉장히 즐거운 거. 그거를 열이라 그래요. 다만 그 당시는 이자가 없었어. 그래서 설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르죠. 이거는. 그죠? 낙. 이거 얼마나 즐거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지금 뭐 요새 옛날에 고시 패스를 했어. 내가 뭘 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고향 친구 뭐 온 동네 사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또 먼 지방 사람들 아주 먼 데서 왔어. 내가 성공했다고 저기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다 왔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집에서 술 먹고 놀고 그러면서 나 칭찬을 하고 막 떠들어. 그걸 보고 왁자지껄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야. 그때 낙을 쓰는 거야.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요. 보세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런 뜻이죠. 이거는 보세요. 근데 여기서 왜 사람을 썼을까요? 이걸 사람을 해석하는데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인이 있고요. 민이 있어요. 근데 민을 쓰지 않고 인을 쓴 이유는 뭐냐? 이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배계급할 때는 인을 써요. 지배계급. 이거는 피지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배계급은 소용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를 지도자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출사를 할 거 아니에요. 벼슬길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열심히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도 했어.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건 공무원이야. 얘가 지금 6급 요새 뭐 사무관 뭐 한다고 그러는데 9급 공무원이 있어요. 8급 공무원이 있어. 아니 6급이라고 칩시다. 6급 공무원이 있는데 진짜 나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무관이 다를 텐데 그 얼마나 화가 나. 그렇지만 남이 이거 군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성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화를 낸다는 건데 성인한테는 화낸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고급스러운 말.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 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학의 공자님의 제자들을 또는 이 유학자들이 있어요. 유학자들이나 공자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에 출사를 한다고. 출사를 해야 자기 뜻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사를 하려면 누가 스카우트 해줘야지. 우리는 지금 그러죠. 시험 보면 된다고. 옛날에 시험이 없잖아요. 과거 제도는 송나라 때 나가야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스카우트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군수님께서 나를 대통령이
관직에 있는 뭐 군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요새 사무관 승진 뭐 지금 10명, 6명, 요번에 사무관 승진 3명 한대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뭐 5명 하고 6명인가? 그리고 군수님 내년에 퇴임할 때 뭐 10명 한다 그러대. 이렇게. 근데 여기 명단에 들어가야 학생 부분 심의할 때 학생이라고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쓸 때도 여기다가 뭐 김공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무관 누구라고 묘비명에 새기려면은 이거 좀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승진 대상이 되는데 승진 대상이 안 돼. 얼마나 화가 나. 그때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자, 근데 이거를 설명할 때 이 문장은 학위편 첫 마디는 공자학원의 학칙이에요. 이 문장 보세요. 공자님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돼도 이 말을 1시간에 말했겠어요? 얘들아, 학위 시습지 불령 열어와 유공자 원방내 불령 낚고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이 문장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거야. 편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똑같죠. 불려코, 불려코, 불려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문의 학칙이에요. 논어가 483장인데 가장 첫 문장에 왜 이걸 집어넣겠어요? 논어라는 게 교훈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학칙.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얘들아, 배운 거를 열심히 익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죠? 고향 친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죠. 요거는 세간의 경박한 평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공자학원의 학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자학원에 애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면 이건 공자님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자의 제자 1대, 2대, 3대, 4대, 5대 아마 이 문장은 5대 제자 때 가야 만들어졌을 거야. 그리고 공자님이 이거는 맹자나 순자 아니면 더 늦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애들이 몇 살이냐? 10살, 11살 이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8살 이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한테 8살짜리나 13살짜리한테 군자가 어떻고 인이 어떻고 얘기해봤자 걔네 못 알아들어요. 얘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어진자가 되라 군자가 되라.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이 얘기 해봤자 애들이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자님의 진의를 알려면 오늘날에 맞게 얘들아 배운 거 열심히 익혀야 훌륭한 사람이란다. 그래서 누구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어제 너희 이거 숙제 해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찍어줘.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 가서도 열심히 복습해야 된단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지. 어떤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이 뜻이에요. 이건 뭐냐? 애들이 친구들하고 싸우거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니? 라는 게 이 문장이고. 인부지 불언임은 뭐냐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거에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나가라. 그래야 훌륭한 어린이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자학에서는 이 학이라는 것은 뭐 이 학이 뭐냐면 천지의 음양 오행을 알고서 이거를 알아서 이걸 궁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열심히 익히는 것을 거경을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데 소인들은 이런 얘기를 모른다. 군자라야 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국리거경 얘기가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쉽게 생각하자면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이거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이거는 세상이 뭐라 그러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공문의 학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제 논어 해석이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거는 뭐냐면 제 2절 있어요. 그거는 세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제 학교 밖에 파에서 밖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2장이에요. 논어 제2장. 그걸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거 하고 나머지 그 책에 있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뭐 다른 거 여기 지금 개념 문제 말씀하셨죠? 이 학이라는 거는 학습이 아니에요. 학은 본받는 거예요. 습이라는 것은 색을 얘기고 열자. 낙자 설명했죠? 분자 설명드렸죠? 인부지 이 인자가 왜 그랬는지 남이 이게 남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지도자가 훌륭한 분 나를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군수님이라고 해요. 군수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무관 승진 못했다고 술 먹고 막 싸우잖아요. 예? 내가 지금 승진해야 되는데 과장 승진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술 먹고 싸우고 남 흉보고 때리고 심지어는 칼 들고 설치고 이건 군자가 아닌 거야. 군자는요. 제가 옛날에도 화를 냈는데 제가 머리 이거 터지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그때 화를 안 내거든요. 남자가 화를 낼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째, 나라와 민족이 망했을 때. 두 번째는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시정잡배들이 주먹 쥐고 싸우는 거는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화는 언제 내느냐?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든 나 여성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남자가 화를 낼 때는 없어요.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 그때 분노하는 거지 시장에서 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화내는 거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댁에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얘기하면 남자애들이 화를 낸다 그러면 남자가 화를 내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네? 내 애인, 내 가족을 해칠 때 그때 화내고 나라와 민족이 망할 때 아시겠죠? 여기 인부지 불온 그 사람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술 먹고 막 싸우고 나는 너를 알아주는데 너는 왜 안 내려? 그리고 너 나 알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군자행이 아니라 그거는 나쁜 놈. 아시겠죠? 이 문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이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남편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남편이랑 아내는 몰라. 분자는 아내가 아니니까 그 당시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